여러분, 혹시 주변에서 특유의 쾌쾌한 냄새 때문에 당황한 적 있으신가요? 혹은 가족, 부모님, 친척, 아니면 스스로도 모르게 풍기는 그 냄새 때문에 얼굴이 붉어졌던 적은요? 사실 이 냄새,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놀라운 사실. 99%의 사람들이 이 냄새의 진짜 원인과 해결 방법을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하루 종일 샤워를 해도 냄새가 사라지지 않았던 적 있나요? 혹은 향수를 몇 번 뿌려도 오히려 더 역하게 느껴졌던 경험은요? 그 원인은 바로 여러분이 제대로 씻지 않았던 단 한 곳 때문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과학적인 연구와 실제 사례를 통해 왜 노인 냄새가 생기는지, 어떤 부위만 제대로 관리하면 냄새가 거의 사라지는지, 사람들이 흔히 범하는 치명적인 실수, 이 모든 것을 낱낱이 파헤쳐 드릴 겁니다. 지금 이 영상 끝까지 보신다면 여러분은 단순한 샤워 습관만으로도 냄새 걱정에서 해방되고 주변 사람들에게 오늘 되게 상쾌하시네요 라는 말을 들을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해 볼까요? 여러분, 사람에게서 나는 냄새는 단순히 향수나 땀 냄새만 있는 게 아닙니다. 나이가 들수록 달라지는 특유의 체취가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그걸 노인 냄새라고 부르죠. 그런데 흥미로운 건 이 냄새는 결코 미신이나 막연한 감각이 아니라 과학적으로 입증된 사실이라는 겁니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성장 과정마다 다른 체취를 갖습니다. 아기에게서 나는 특유의 달콤하고 포근한 냄새, 청소년기 때 분비되는 강한 땀 냄새, 그리고 장년기에 들어서면서 피지에서 나는 묵직한 냄새가 있죠. 그런데 중년 이후로 나타나는 냄새는 조금 다릅니다. 바로 피부에서 분비되는 이 노네날이라는 물질 때문입니다. 노네날은 피부의 피지와 산화 과정을 거쳐 생성됩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 몸에서 분비되는 기름기가 공기와 만나 산화되면서 만들어지는 물질인데 이게 쾌쾌하고 눅눅한 냄새를 유발합니다. 이 냄새는 옷장에 오래 넣어둔 헌옷 냄새와도 비슷하고 눅눅한 종이 냄새와도 비슷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냄새를 묘하게 기름기 섞인 듯하면서 오래된 방 냄새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건 이 냄새가 단순히 위생 불량의 결과가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로 연구에 따르면 아무리 깨끗이 씻는 사람이라도 나이가 들면 어느 정도의 노네날 분비는 피할 수 없습니다. 문제는 얼마나 관리하느냐, 그리고 어느 부위를 집중적으로 관리하느냐에 따라 냄새의 강도가 크게 달라진다는 것이죠. 여기서 재미있는 경험담이 있습니다. 60대 중반의 한 아저씨가 있었습니다. 이분은 늘 깔끔한 성격으로 매일 아침 저녁 샤워를 하고 속옷도 하루에 2번 갈아입을 정도로 청결을 유지했어요. 그런데도 주변에서 가끔 특유의 냄새가 난다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본인은 도무지 이해가 안 갔죠. 그러던 어느 날 병원 건강 강좌에 갔다가 노네날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아, 이게 단순히 내가 청결하지 않아서가 아니었구나. 그때부터 그는 씻는 습관을 조금 바꾸었고 신기하게도 가족들이 요즘 냄새가 확 줄었다고 말해주더랍니다. 이처럼 노인 냄새는 단순히 씻지 않아서가 아니라 노화로 인해 달라진 피부 분비물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에요. 핵심은 등과 목덜미를 꼼꼼히 관리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잘 닦지 않는 부위이면서도 노네날이 가장 많이 분비되는 곳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매일 샤워를 한다고 하지만 과연 몸 구석구석을 다 꼼꼼히 씻고 있을까요? 특히 등과 목덜미. 이 부위는 손이 잘 닿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충 거품을 묻히고 슥슥 지나가거나 아예 잘 씻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부위가 노인 냄새의 진원지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사람의 몸은 부위마다 피지 분비량이 다릅니다. 이마, 코 주변 같은 얼굴의 T존, 그리고 등, 가슴, 어깨 같은 부분은 피지선이 발달해 기름기가 잘 분비되는 곳이죠. 나이가 들수록 호르몬 변화와 피부 대사 저하로 인해 이 피지가 산화되기 쉬워집니다. 그 과정에서 노네날이라는 물질이 발생하고 냄새가 강해지죠. 특히 등과 목덜미는 구조적으로 통풍이 잘 되지 않습니다. 옷으로 늘 덮여 있고 땀이 나도 잘 증발하지 못합니다. 여름철이면 등에 땀이 흘러내리고
겨울철에는 두꺼운 옷에 파묻혀 환기가 되지 않으니 피지와 땀이 함께 쌓여 산화가 빨라지는 겁니다. 게다가 이 부분은 스스로 눈으로 확인하기 어렵고 손도 잘 닿지 않아 관리가 소홀해지기 마련이죠. 실제로 목욕관리사분들, 흔히 목욕탕에서 어르신들 등을 밀어드리는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등과 목, 특히 어깨 뒤쪽에서 특유의 노인 냄새가 가장 많이 난다라는 겁니다. 팔꿈치나 무릎 같은 데서는 크게 냄새가 나지 않는데 등을 밀면 그 냄새가 확실히 사라진다고들 합니다. 제가 들은 실제 사례 중 하나를 말씀드릴게요. 70대 후반의 한 어르신이 있었습니다. 가족들이 자꾸만 아버지 방에 냄새가 난다고 해서 속상해하셨다고 해요. 본인은 매일 씻으니까 억울했죠. 그런데 어느 날 큰딸이 우연히 아버지 목욕을 도와드리면서 등을 꼼꼼히 밀어드렸습니다. 그날 저녁, 가족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방에 들어가도 냄새가 거의 사라진 거예요. 알고 보니 평소 샤워할 때는 손이 닿지 않는 등 부분을 대충 씻고 지나가셨던 겁니다. 그 이후로는 등 전용 브러쉬를 사들여서 스스로 꼼꼼히 씻을 수 있도록 도와드렸는데 가족들이 훨씬 편하게 지낼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렇듯 등과 목덜미는 냄새의 사각지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목덜미는 생각보다 중요한 부위인데요. 목덜미에는 피지선이 집중되어 있고 머리카락에서 흘러내린 땀과 피지가 섞이며 냄새가 강하게 납니다. 그래서 머리를 감았는데도 여전히 냄새가 난다라고 느끼는 경우가 많죠. 사실은 머리 냄새가 아니라 목덜미에서 풍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 또 재미있는 경험담 하나. 제 지인이 운영하는 미용실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한 어르신이 머리를 감으러 자주 오시는데 매번 머리를 깨끗이 감겨드려도 금세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미용사가 우연히 목덜미 부분을 3% 꼼꼼히 씻어드렸더니 신기하게도 냄새가 줄어든 겁니다. 그때서야 원인이 머리 자체가 아니라 목덜미였다는 걸 알았다고 하더군요. 또 다른 중요한 포인트는 이 부위가 옷과 직접 맞닿는다는 점입니다. 셔츠의 카라 부분, 목 뒷부분이 늘 닿아 있으니 땀과 피지가 옷에 배어냅니다. 그래서 똑같은 셔츠라도 목덜미 부분에서 가장 빨리 냄새가 납니다. 세탁을 해도 그 부분은 잘 빠지지 않고 점점 냄새가 쌓이죠. 여러분도 아마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셔츠는 멀쩡한데 목 부분만 누렇게 변색되거나 쾌쾌한 냄새가 나는 경우요. 이런 이유로 등과 목덜미는 노인 냄새의 가장 큰 원인 제공처가 됩니다. 관리가 어려운 부위이지만 사실상 이 부위 하나만 잘 씻어줘도 몸 전체에서 나는 냄새가 크게 줄어듭니다. 일본에서 진행된 연구에 따르면 노네날의 농도가 등과 목덜미에서 가장 높게 측정되었고 이 부위를 집중적으로 씻어줄 경우 체취가 평균 40% 이상 줄어든다고 합니다. 결국 답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평소 소홀히 하던 등과 목덜미 관리. 이 부분을 제대로 씻는 것만으로도 냄새 문제의 절반 이상은 해결된다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는 냄새의 원인이 되는 부위가 어디인지 알았습니다. 바로 등과 목덜미.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단순히 씻어라라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점이에요. 어떻게 씻느냐, 얼마나 자주 관리하느냐, 또 씻고 난 뒤 어떤 생활 습관을 유지하느냐에 따라 냄새의 강도는 극적으로 달라집니다. 여러분이 흔히 하는 실수부터 이야기해 볼까요? 많은 분들이 샤워할 때 비누나 바디워시 거품을 손에 묻혀서 대충 몸 전체를 문지르고 물로 헹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게 당장은 상쾌해 보이지만 사실상 등과 목덜미 같은 사각지대에는 거품이 제대로 닿지도 않고 심지어 손이 닿지 않으니 씻는 효과가 거의 없습니다. 냄새가 계속 남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도구의 활용입니다. 손만으로는 절대 충분하지 않아요. 등 전용 브러쉬, 샤워 타월, 긴 떼수건 같은 도구가 꼭 필요합니다. 등은 구조적으로 손이 닿기 어려운 위치이기 때문에 전용 도구를 활용해야만 거품이 고르게 닿고 각질과 피지가 제대로 제거됩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실험 하나를 소개할게요. 일본에서 한 연구팀이 50대 남녀 20명을 대상으로 실험을 했습니다. 첫째 그룹은 손으로만 샤워하게 하고 둘째 그룹은 전용 샤워 브러쉬를 사용하게 했죠. 2주 후 채취 측정기를 통해 냄새 강도를 비교했더니 브러쉬를 사용한 그룹에서 냄새 강도가 평균 37%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손으로만 씻는 것은
턱없이 부족했던 겁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건 씻는 순서입니다. 대부분 머리부터 감고 그 다음 몸을 씻죠? 그런데 이렇게 하면 머리에서 떨어진 피지와 먼지가 다시 등에 묻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몸 머리 순서 혹은 머리와 몸을 따로 씻는 방식을 추천합니다. 특히 머리카락이 긴 분들은 샴푸 거품이 등에 오래 닿아있지 않도록 신경 써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씻는다고 해서 무조건 때를 빡빡 밀어내야 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과도한 때밀이는 피부 장벽을 손상시키고 오히려 피지 분비를 더 자극해서 냄새를 심화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중장년 이후에는 피부가 점점 얇아지고 민감해지기 때문에 주 1, 2회 정도 가볍게 각질 제거를 해주는 게 적당합니다. 평소에는 거품을 풍성하게 내서 마사지하듯 문질러주는 정도로도 충분합니다. 한 60대 어르신 이야기를 더 해볼까요? 이분은 은퇴 후 집에서 시간을 보내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집에만 있으니 샤워도 2에서 3일에 한 번 정도 하셨죠. 그런데 손주들이 놀러 오면 조금 거리를 두는 걸 느끼셨다고 합니다. 처음엔 서운했지만 딸이 조심스럽게 말해줬습니다. 아빠, 등에 냄새가 좀 나. 그때부터 이분은 매일 저녁 샤워를 하고 등 전용 브러쉬를 사용해 꼼꼼히 씻으셨습니다. 그리고 샤워 후엔 로션까지 챙겨 바르기 시작했죠. 몇 주가 지나자 손주들이 다시 아빠 곁에 붙어 놀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습관의 변화가 가족 관계까지 회복시킨 사례입니다. 아무리 자주 씻어도 손이 닿지 않는 부위를 대충 넘기면 소용없습니다. 반대로 하루에 한 번이라도 제대로 씻고 샤워 후 보습과 옷, 침구 관리를 함께 해주면 냄새는 확연히 줄어듭니다. 노인 냄새는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어쩔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생활 습관의 문제이자 관리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씻는 방법 하나만 바꿔도 주변 사람들의 반응은 놀랄 만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는 이론과 과학적 원리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에게 더 와닿는 건 실제 사례와 사람들의 경험담이 아닐까요? 정말 그 방법으로 효과가 있었을까? 나도 시도해 볼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 파트에서는 실제로 냄새 문제를 경험했던 분들의 사례를 통해 우리가 어떻게 관리할 수 있는지 더 생생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서울에 사는 70대 아버지 이야기입니다. 은퇴 후로는 외출이 줄어들면서 거의 집에서만 생활하셨다고 해요. 그런데 가족들이 점점 아버지 방에 들어가는 걸 꺼려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유는 바로 특유의 쾌쾌한 냄새였죠. 아버지는 억울했습니다. 나 매일 샤워하는데. 하지만 문제는 샤워 방법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늘 머리를 감고 상체는 거품을 대충 묻혀 헹구는 정도로만 씻으셨습니다. 특히 등은 손이 닿지 않으니 전혀 관리가 되지 않았던 거죠. 그러던 중 큰아들이 인터넷에서 등 전용 브러쉬를 사다 드렸습니다. 처음에는 귀찮아하셨지만 몇 번 쓰고 나니 느낌이 달라졌다고 해요. 씻고 나서 뽀송뽀송한 느낌이 확연히 다르다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한 달 정도 꾸준히 사용한 뒤 가족들의 반응이 바뀌었습니다. 아빠 방 냄새가 예전보다 안 나네. 이제 손주들이 방에 들어가도 괜찮아해요. 이 경험을 통해 아버지는 냄새는 나이 탓이 아니라 관리의 문제였다는 걸 깨달으셨습니다. 한 50대 직장인 남성의 사연입니다. 어느 날 회의가 끝난 뒤 동료 한 명이 은근슬쩍 말을 했다고 해요. 형, 땀 냄새 같은 게 좀 나. 그 순간 정말 얼굴이 화끈거렸다고 합니다. 본인은 매일 샤워하고 좋은 향수도 뿌리는데 왜 이런 얘기를 들었을까요? 원인을 찾기 위해 아내와 함께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등과 목덜미를 확인해줬는데 손으로 문질러 보니 끈적거림이 심했다고 합니다. 평소 본인은 손이 잘 닿지 않으니 등은 거의 씻지 못했죠. 그때부터 샤워 타월을 길게 바꿔서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샤워할 때마다 등과 목덜미를 집중적으로 씻고 땀을 많이 흘린 날은 퇴근 후에도 반드시 샤워를 했습니다. 그 결과 몇 주 지나지 않아 동료들의 반응이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형, 요즘 관리하시나 봐요? 더 깔끔해 보인다. 라는 칭찬까지 듣게 됐다고 합니다. 작은 습관의 변화가 직장 내 이미지까지 바꿔준 사례입니다. 미용실에서 알게 된 진짜 원인. 이건 미용실 원장님의 경험담입니다.
어느 단골 고객, 60대 여성분이 있었는데요. 늘 머리를 감아드리고 나면 금세 냄새가 다시 난다고 불평을 하셨다고 합니다. 머리를 감아도 왜 냄새가 나요? 라고요. 원장님도 처음에는 이상했습니다. 샴푸도 좋은 걸 쓰고 깨끗이 헹궈드리는데 왜일까? 그러다 우연히 목덜미를 꼼꼼히 마사지하며 씻어드렸는데 신기하게도 그날은 냄새가 거의 사라졌습니다. 그 후 원인은 머리가 아니라 목덜미에서 나는 노네날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죠. 그분도 이후로는 집에서 샤워할 때 목덜미를 집중적으로 씻으셨고 가족들에게 요즘은 냄새가 안 난다는 칭찬을 들으셨다고 합니다. 할머니의 고백. 한 80대 할머니의 고백도 있습니다. 사실 나는 내가 냄새 난다는 게 너무 창피했어. 할머니는 손주들이 커가면서 점점 곁에 잘 오지 않는 걸 느꼈다고 합니다. 괜히 미안한 마음에 더 멀리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 대화도 줄어들었죠. 그런데 어느 날 TV 건강 프로그램에서 노인 냄새는 씻는 습관으로 줄일 수 있다는 내용을 보셨습니다. 그 뒤부터 샤워타월을 직접 사서 쓰기 시작했고 특히 등을 꼼꼼히 씻는 습관을 들이셨습니다. 손주들이 할머니 방에 가도 냄새 안 나 라고 말해줬을 때 그 말이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이 경험은 단순히 냄새 관리의 문제가 아니라 가족 관계와 정서적 교감까지 연결된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운동 후 땀 냄새에 시달리던 중년 여성. 50대 여성분 한 분은 운동을 즐기셨습니다. 건강을 위해 헬스를 꾸준히 했는데 문제는 땀 냄새였습니다. 아무리 샤워를 해도 옷에서 냄새가 배어나와 결국 운동을 그만둘까 고민할 정도였다고 해요. 그러다 친구가 알려줬습니다. 운동 후에 그냥 대충 씻지 말고 등과 목덜미를 반드시 씻어. 그리고 옷은 바로 세탁해. 그 말을 듣고 실천한 결과 냄새 문제가 크게 줄었습니다. 알고 보니 운동 후 땀으로 범벅이 된 상태에서 특히 목덜미와 등이 제대로 씻기지 않으면서 냄새가 남아 옷에 배었던 겁니다. 지금은 운동을 더 즐기게 되었고 자신감도 되찾았다고 합니다. 간호사들이 말하는 공통적인 냄새 구역. 마지막으로 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환자분들을 씻겨드릴 때 냄새가 가장 심한 곳은 항상 등과 목덜미예요. 심지어 치매 환자분들처럼 스스로 씻지 못하는 분들은 오랫동안 이 부위를 방치해서 가족들이 간호사에게 가장 먼저 부탁하는 게 냄새 좀 잡아주세요 라고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몇 번만 꼼꼼히 씻어드려도 냄새가 확연히 줄어든다고 해요. 이건 단순히 개인 위생 문제가 아니라 요양 현장에서도 공통적으로 확인된 사실이라는 겁니다. 이 사례들을 종합해보면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손가락을 오른쪽으로 대부분 샤워를 안 한 게 아니라 잘못 씻은 것이었다는 거죠. 특히 등과 목덜미 관리가 빠져 있었고 그게 냄새의 핵심 원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관리 후에는 단순히 냄새가 줄어든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가족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직장에서의 이미지가 개선되고 자신감이 되살아나고 심지어 사회적 교류까지 활발해지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즉, 노인 냄새는 단순한 위생 문제가 아니라 삶의 질과 직결되는 문제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말하는 노인 냄새에 대해 잘못 알고 있는 상식과 오해가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괜히 쓸데없는 방법으로 돈과 시간을 쓰거나 오히려 더 냄새를 악화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그 대표적인 오해들을 짚어보고 왜 그것이 잘못된 생각인지, 그리고 대신 어떤 방법이 효과적인지를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압정 오해 1. 노인 냄새는 나이가 들어서 어쩔 수 없다. 가장 흔한 오해가 바로 이겁니다. 노인 냄새는 나이 때문에 생기는 거니까 피할 수 없는 숙명 아니야? 라는 생각이죠. 물론 나이가 들면 이 노네날이라는 성분이 피부에서 더 많이 분비되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성분이 곤냄새 자체는 아닙니다. 이 물질이 피부 표면에 남아 산화되면서 특유의 냄새를 만드는 건데 이를 제대로 씻어내고 관리하면 충분히 줄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일본 도쿄대 의학부에서 진행된 연구에 따르면 60대 남녀 40명을 대상으로 3주간 꾸준히 등과 목덜미를 세정하게 했더니 냄새 강도가 60% 이상 줄었다는 결과가 있었습니다. 즉, 관리만 하면 냄새는 줄어든다는 과학적 증거가 있는 겁니다. 향수를 뿌리면 냄새가 가려진다.
많은 분들이 냄새가 신경 쓰이면 향수를 뿌리거나 바디미스트를 사용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냄새의 원인을 제거하지 않은 상태에서 강한 향을 덮어 씌우면 오히려 두 냄새가 섞이면서 더 불쾌한 냄새로 변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쾌쾌한 피지 냄새 위에 달콤한 향수가 얹히면 마치 상한 음식 위에 향신료를 뿌린 것 같은 이상한 냄새가 납니다. 실제로 한 50대 직장인 여성분은 냄새가 신경 쓰여서 늘 비싼 향수를 뿌리고 다니셨다고 해요. 그런데 회식 자리에서 동료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향이 너무 강해서 좀 답답해요. 그제야 문제는 냄새 자체를 없애야 한다는 걸 깨닫고 이후 샤워 습관을 바꿔서 향수를 줄이고도 훨씬 좋은 반응을 얻었다고 합니다. 손가락을 오른쪽으로 결론. 향수는 해결책이 아니라 보조수단일 뿐, 기본은 반드시 씻는 습관입니다. 압정 5의 3. 때를 빡빡 밀면 냄새가 사라진다. 여러분, 어르신들 중에 목욕탕 가서 피부가 빨갛게 될 때까지 때를 밀어야 시원하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이건 오히려 독이 됩니다. 왜냐하면 피부 장벽이 손상되면 오히려 피지 분비가 과도하게 일어나고 세균이 번식하기 쉬운 환경이 됩니다. 즉, 냄새가 더 심해질 수 있다는 거죠. 특히 나이가 들수록 피부는 얇아지고 건조해지는데 과도한 때밀이는 미세한 상처를 만들고 그게 곪으면서 냄새가 날 수도 있습니다. 손가락을 오른쪽으로 올바른 방법은 주일 2회만 가볍게 각질 제거. 나머지는 거품 세정으로 피부를 보호하면서 씻기. 보습제 필수. 이 습관을 지키면 피부도 건강해지고 냄새도 줄어듭니다. 비싼 비누나 샴푸가 답이다. 시장에 가면 놓인 냄새 제거 전용 비누 같은 제품들이 많습니다. 물론 일부 제품은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비싼 제품을 쓴다고 해서 무조건 효과가 있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핵심은 제품이 아니라 사용 습관이기 때문이죠. 아무리 좋은 세정제를 써도 손이 닿지 않는 등과 목덜미를 씻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실제로 어떤 60대 남성분은 3만 원짜리 고급 세정제를 쓰면서도 냄새가 사라지지 않아 좌절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내가 그냥 5천 원짜리 비누라도 브러쉬로 꼼꼼히 씻어봐라고 말해줬습니다. 그렇게 실천하니 냄새가 훨씬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손가락을 오른쪽으로 결론. 도구와 습관이 우선, 제품은 그 다음 문제입니다. 압정 5회 5. 매일 샤워하면 된다. 샤워 횟수가 많다고 해서 냄새가 자동으로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하루에 2번, 3번씩 샤워하는데도 냄새가 납니다. 왜일까요? 그 이유는 샤워 횟수보다 샤워의 질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대충 거품만 내고 헹궈내는 샤워를 하루 3번 한다고 해서 손이 닿지 않는 등과 목덜미에 남은 피지가 사라지진 않습니다. 오히려 잦은 샤워로 피부가 건조해지고 그로 인해 피지가 더 분비될 수도 있습니다. 손가락을 오른쪽으로 핵심은 매일 샤워가 아니라 하루 1번이라도 제대로 된 샤워입니다. 냄새는 땀 때문이다. 이것도 흔한 오해 중 하나입니다. 많은 분들이 땀을 흘리면 곧바로 냄새가 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땀 자체는 무취입니다. 문제는 땀이 증발하면서 피부의 피지, 각질, 세균과 만나 산화할 때 냄새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단순히 땀을 많이 흘린다고 해서 바로 냄새가 나는 게 아니고 샤워 후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을 때 냄새가 생깁니다. 노인 냄새는 건강 문제의 신호다. 일부에서는 노인 냄새가 심하면 큰 질병이 있다 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사실 어느 정도는 맞습니다. 당뇨병 환자는 달큰하면서도 불쾌한 냄새가 날 수 있고 간 질환 환자는 특유의 비린내가 날 수 있으며 신장 질환이 있으면 암모니아 같은 냄새가 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일반적인 노인 냄새는 단순히 피부 피지의 산화 문제입니다. 괜히 겁먹고 병원만 전전할 필요는 없습니다. 대신 만약 샤워와 생활습관 관리 후에도 냄새가 비정상적으로 강하다면 그때는 건강검진을 받아보는 게 좋습니다. 악수 실제 경험으로 본 오해의 결과. 한 70대 어르신은 향수를 진하게 뿌리면 괜찮아질 줄 알았는데 가족들이 오히려 냄새가 더 역하다고 했습니다. 원인을 제거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또 다른 60대 여성은 매일 때를 심하게 밀어 피부가 상하고 오히려 진물이 나면서 냄새가 더 심해졌습니다. 피부과에서 관리법을 배우고 나서야
냄새가 줄었습니다. 어떤 50대 직장인은 비싼 비누를 쓰면 해결될 줄 알고 10만 원짜리 세정제를 샀지만 결국 샤워 타월 하나로 해결했습니다. 이 모든 사례가 말해주는 건 단 하나입니다. 손가락을 오른쪽으로 놓인 냄새는 오해에서 비롯된 잘못된 관리 때문에 심해지는 경우가 많다. 여러분, 지금까지 노인 냄새라고 불리는 특유의 쾌쾌한 냄새가 어디서 비롯되는지, 또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를 아주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이제는 결론을 내릴 차례입니다. 결론은 아주 간단합니다. 손가락을 오른쪽으로 놓인 냄새는 숙명이 아니라 관리의 문제다. 그리고 그 관리는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작은 습관의 변화만으로도 여러분은 주변에서 냄새 안 난다, 훨씬 상쾌하다라는 말을 들을 수 있습니다. 씻는 습관 바꾸기.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건 씻는 방법입니다. 꼭 씻어야 할 부위. 등. 가장 냄새가 많이 나는 부분. 전용 브러쉬나 샤워 타월 사용 필수. 목덜미. 피지와 땀이 쉽게 모이는 부분. 거품을 풍성하게 내서 꼼꼼히 문질러 주세요. 귀 뒤, 겨드랑이, 발, 흔히 놓치는 부위지만 냄새의 주요 원인. 씻는 순서. 머리, 몸 순서가 아니라 몸, 머리 순서로 씻으세요. 머리 산후 거품이 등에 오래 닿지 않게 관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때밀리 주기. 매일 빡빡 밀면 오히려 역효과. 주 1, 2회만 가볍게 각질 제거. 평소에는 부드러운 거품 세정으로 관리. 실제로 한 60대 여성분은 이 습관을 바꾼 뒤 가족들에게서 엄마 옆에서 냄새 안 나서 좋다라는 말을 듣게 되었다고 합니다. 하얀색 체크표 실천 방법이 씻고 난 후 관리. 샤워가 끝났다고 끝이 아닙니다. 이후 관리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보습제 바르기. 샤워 직후 피부가 건조하면 피지가 과도하게 분비됩니다. 등과 목덜미에도 꼭 로션을 발라주세요. 혼자 바르기 어렵다면 롱타입 로션 도포기를 활용하면 좋습니다. 옷 관리. 하루 입은 옷은 반드시 세탁. 특히 셔츠 목덜미 부분은 냄새가 쉽게 배어드니 산소계 표백제나 탈취 세제를 활용하세요. 여름철에는 땀이 많이 스며들기 때문에 반나절 입고 갈아입는 것도 추천합니다. 침구류 관리. 베개, 이불, 특히 베개 커버는 냄새의 주범. 최소 일주일에 한 번은 세탁하고 햇볕에 말리세요. 실제로 어떤 50대 직장인은 침구류를 교체한 것만으로 가족에게서 집냄새가 사라졌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하얀색 체크표 실천 방법 3. 생활 습관 교정. 몸을 깨끗하게 씻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건 평소 생활 습관입니다. 식습관. 기름지고 튀긴 음식, 육류 위주의 식단은 피지 분비를 증가시킵니다. 대신 채소, 과일, 해조류, 생선을 많이 드세요. 일본에서는 노인 냄새를 줄이는 음식으로 녹차, 사과, 레몬 같은 항산화 식품이 많이 권장됩니다. 수분 섭취. 하루 1.5에서 2리터의 물을 마시면 체내 노폐물이 배출되고 냄새를 줄이는 데 도움됩니다. 물 대신 커피, 탄산음료만 마시는 건 절대 금물입니다. 규칙적인 운동. 땀을 흘려야 독소가 배출되고 피지선 활동이 정상화됩니다. 운동 후엔 반드시 샤워로 마무리해야 냄새가 쌓이지 않습니다. 잘못된 상식 버리기. 앞서 말씀드린 오해들을 다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향수로 냄새를 가리려 하지 마라. 때를 매일 미는 건 독이다. 비싼 비누, 샴푸에 집착하지 마라. 샤워 횟수보다 중요한 건 샤워의 질이다. 냄새가 건강 문제와 반드시 직결되는 건 아니다. 손가락을 오른쪽으로 이 오해만 버려도 여러분의 관리 방식은 훨씬 효과적으로 변합니다. 가족과 소통하기. 냄새 문제는 혼자서 깨닫기 어렵습니다. 가장 가까운 가족에게 솔직하게 물어보는 게 필요합니다. 내가 혹시 냄새가 나진 않아? 샤워 습관 중에 고쳐야 할 점이 있을까? 실제로 한 70대 어르신은 손주들이 자꾸 거리를 두는 걸 느끼고 가족과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가족이 솔직하게 조언해준 덕분에 샤워 습관을 바꾸고 지금은 손주들이 옆에 꼭 붙어 놀 정도로 달라졌다고 합니다. 손가락을 오른쪽으로 혼자 고민하지 말고 가족과 함께 관리하는 게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언제 병원을 가야 할까? 마지막으로 아무리 씻고 관리해도 냄새가 줄어들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단순한 노인 냄새가 아니라 건강 신호일 수 있습니다. 단 음식 같은 냄새, 당뇨 의심, 비린내, 암모니아 같은 냄새, 간, 신장 문제 가능성, 썩은 냄새, 극심한 악취 피부 염증이나 감염. 이런 경우엔 반드시 전문의의 진단을 받아보는 게 좋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도 아셨죠? 손가락을 오른쪽으로 노인 냄새는 숙명이 아니라 관리의 문제다. 손가락을 오른쪽으로 씻는 습관 하나만 바꿔도 삶의 질은 달라진다. 손가락을 오른쪽으로 향수나 비싼 제품이 아니라 작은 생활 습관 교정이 답이다. 오늘부터라도 바로 실천해보세요. 샤워할 때 등과 목덜미 꼼꼼히 씻기. 샤워 후 보습제 바르기. 옷과 침구 자주 세탁하기. 기름진 음식 줄이고 물 많이 마시기. 가족과 소통하며 피드백 받기. 이 5가지만 실천해도 여러분은 분명히 변화된 삶을 느끼게 될 겁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노인 냄새는 결코 피할 수 없는 숙명이 아닙니다. 나이 때문에 생기는 것이 아니라 단지 우리가 관리하는 방법을 몰랐던 것뿐입니다. 등과 목덜미, 귀 뒤, 겨드랑이 같은 작은 부위만 제대로 관리해도 냄새는 눈에 띄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냄새를 없애는 것만이 아닙니다. 이 작은 습관의 변화가 가져다주는 건 가족과의 거리감 회복, 자신감 회복, 그리고 무엇보다 내 삶을 더 상쾌하게 만드는 경험입니다. 혹시 지금 혼자 고민하고 계신다면 오늘 말씀드린 방법을 차근차근 실천해보세요. 처음에는 작고 사소한 습관처럼 느껴질지 몰라도 꾸준히 이어가면 주변 사람들이 먼저 알아챌 정도로 큰 변화를 가져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여러분은 비로소 깨닫게 될 겁니다. 노인 냄새라고 스스로 좌절했던 시간들이 관리와 노력으로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는 것을요.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일상에 작지만 확실한 변화를 가져다 주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이 더 상쾌하고 건강한 하루를 보내실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저희 채널에서 유익하고 현실적인 정보로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냄새는 숙명이 아니라 우리가 바꿀 수 있는 작은 습관에서 시작됩니다.